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로. 예. 그리고 그다음에 생각이 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하지 말라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막 비판을 받고 왜 이렇게 사람이 힘들게 사는지 내가 이제 알겠구나. 오전 10시에 들어가서 오전 10시에 들어갔어요. 뭐 쓰고 밥 먹고 몇 시 비행기 탔어요? 저녁 7시 비행기를 탔어요. 2014년에 유럽으로 나갔다가 네.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 2016년에 한국에 정착을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네. 지중해 쪽에 있는 유럽, 네, 남유럽의 나라에. 야, 근데 저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북한 노동자들이 정말 저 남유럽까지도 노동 파견을 간다는 얘기인가요? 이명 선생님,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북한에서는 이제 많은 근로자들은 이제 외국으로 외화벌이로 이제 인력 송출을 하는데 그 중국이나 러시아 쪽 근로자들보다 좀 이제 성향이 좀 다릅니다. 좀 그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고 과학자 뭐 이런 뭐 연구원 이런 게 많이 나가는데 특히 이런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는 그 북한 업체들도 많이 송출하지만은 그 북한 업체들이 외국 업체들하고 이제 많이 그 합작 기업에 이제 송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폴란드, 그다음에 그 벌가리아, 뭐 독일, 특히 이제 그 전에 13개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 포함됐던 동구 나라들 이 지역에 이제 꽤 많이 이제 송출되어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만갑에서 배우기로는 해외에 좀 아무나 나갈 수가 없다. 이게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근데 이런 게 좀 가능한가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죠? 남인희 씨. 그 당시에 그 식당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또 북한에 막 그런 거 봉사소라고 해야 되나? 외화 식당들이 엄청 많이 서고 네, 그렇게 하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잘하면 외국도 나갈 수 있어요? 네, 외국도 엄청 많이 나가고 그래갖고 딸 가진 부모들이 진짜 많이 그쪽으로 그 학교를 보내려고 되게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여자가 요리사다 하면 요리사 직업이 여자로서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북한에서. 그러네. 네. 요리 학원은 몇 개월 정도 코스예요? 한 3년짜리예요. 꽤 기네요. 학원이 3년이요? 네, 학원이 3년짜리예요. 한 학기에 한 2달 정도 뭐 서양 요리나 그다음에 조선 요리 이렇게 2가지로 배워주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북한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사상 과목이 한 70% 정도 되고요. 요리 학원에서? 요리의 사상이 그럼 뭐 그 그러니까요. 양파를 써는데 뭐 주채 썰기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양파 가르쳐요, 막. 막 그 엄청 많아요. 김일성주의 개본이나 뭐 네. 너작이나 그다음에 혁명 역사나 해가지고 예. 한 70% 되거든요. 사상 과목이. 아 근데 이게 학원이라고 해서 학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교 전문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전문대학이에요. 이게 3년이기 때문에 이게 전문대학이고요. 그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름을 학원이라고 해서 우리의 여기 몇 개월짜리 단기 코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대학. 아, 그러세요. 요리학원에서 실습도 나가요? 네. 한 학기당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이렇게 나가긴 나가거든요. 근데 어디로 나가는 거야? 대체로 그 외야식당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구경식당들 있잖아요. 억류관이나 청류관 막 이런 것들도 데로 있고 나가는구나. 그런 데 위주로 나가거든요. 많이 내보내는데 그다음에 배치가 되면 만약에 내가 졸업을 해서 가잖아요. 저는 대동강 수목국집이라고 넘실거리며 흐르는 대동강을 옆에 끼고 있는 여기가 바로 예로부터 평양 4대 음식의 하나로 유명한 대동강 숭어국을 전문으로 봉사하는 평양 숭어국집입니다. 주 요리사가 이렇게 요리를 할 때 그릇을 세팅해 놓는다거나 에이. 그런 것만 시키고 청소만 시키고 하다가 좀 지나면 밥, 절섭 비빔밥 만드는 법, 육개장 만드는 법, 뭐 꼬리곰탕 뭐 이런 거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그러네요. 네. 요리를 그럼 정말 잘하셔가지고 스카웃이 돼서 그럼 유럽으로 나가신 거예요? 요리를 잘해서라기보다는 되게 유럽은 많이 나가고 싶었거든요. 외국어도 많이 배우고 싶고 영어도 많이 배우고 싶고 그래서 평양 안경상점이라고 모란봉구역에 있는데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유럽 나가는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근데 가서 거기서 사장하고 면접을 보고 네. 네, 합격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그 문건 합격이 되면 그다음부터 문건 준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문건, 저희 무슨 신체 검사에 일단 합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막 그 집안의 내력 있잖아요. 저희 뭐 삼촌은 뭐 했고 뭐 할아버지는 뭐 했고 뭐 할머니는 뭐 했고 막 제가 몰랐던 것까지 다 알아오시더라고요. 거기. 그다음에
그거를 다 완성이 되면 담화라는 걸 해요. 구역당에 가서 또 담화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중앙당에 올라가서 비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내보내려고 한다 이런 비준을 받고. 야, 힘들다. 네,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그다음부터 여권 만들고 네. 그다음에 사증 비자 받고 막 이런 준비를 또 하는데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비자 기다리고 막. 근데 그 동안에 신체 검사할 때부터 담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여권까지 시작해서 몽땅 다 돈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뜯어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에 한 $1,000를 쓴 것 같아요. 1,000달러면 1년 기다려갖고 나갔는데 그동안에 한 $1,000를 내고. 엄청 크고. 당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당에서 개인이 내야 배려를 되는 거냐? 근데 사실 미안해. 이게 그 $1,000면 100만 원 정도거든요. 그쵸? 네네. 그 100만 원이면 북한에서 굉장히 큰 돈 아니에요? 네, 큰 돈이죠. 그쵸. 당연히 큰 돈이죠. 옥별 씨, $1,000면 북한에서 꽤 큰 돈이죠. 크죠, 완전 큰 돈이죠. $1,000면 내 가족이 한 두세 달은 먹고 살. 아, 1년 살지. 거의 1년 먹고 살 것 같은데요. 그걸 알아요. 외국 가면은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뭐 동남아 쪽은 많이들 가니까 네. 얼마 정도 번다는 걸 대체로 사람들이 알거든요. 근데 유럽은 저희 같은 경우도 저 처음에 갔을 때 지배인이 한 달에 400, 500 정도는 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유로. 400유로를 주고 그다음에 네가 더 일만 잘하면 1,000유로까지도 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너희는 나가면 돈을 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조건 뜯어내는 거죠. 저희는 또 그거 안 내면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돈을 막 빌려서라도 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아, 북한은 짬만 넣으면 뜯어먹는구나. 그러니까 민희 씨는 유럽을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막상 유럽 간다. 네. 상당히 떨렸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되게 진짜 설렜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막 비행기를 타보는 애가 나오긴 나왔구나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진짜 많이 떨리고 어떨까. 네. 처음에는 국제열차 타고 평양역에서 국제열차 타고 베이징까지 가거든요. 베이징에 기차 타고 중국 갔어요? 네, 베이징에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유럽까지. 너무 부러워. 아니, 우리 기차 타고 베이징을 가다니. 진짜 처음에 떠나서 막 가는데 그냥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북한 쪽에는 산도 다 벌거벗고 막 이렇게 허연 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그때 밤이었거든요. 밤인데 그 다리를 통과를 한 거예요. 그 다리 있잖아요. 무슨 다리인지 모르겠는데 친해주하고 단둥 넘어가는 그 다리를 통과하는데 단둥 딱 들어가는 순간 불이 엄청 밝은 거예요. 굉장히 환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청바지 입고 머리 다 풀어 헤치고 막 짧은 옷 입고 그다음부터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내가 드디어 외국에 왔구나. 막 이제부터는 어떻게 내가 조크에 왔구나. 막 이런 생각을 어머머.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네, 기차는 북한에서 평양에 탄 기차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단동에서 이렇게 앞에 그거를 교체하는 것 같아요. 오. 교체하고 열차에 들어오더라고요. 열차, 그러니까 신의주에 나가면서 그 검열을 해요. 짐에 어떤 걸 가지고 나가는지 그 세관원들이 네네네. 세관원들이 검열을 하고 그게 통과를 하면 그다음에 북한 거기서 중국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면서 막 그렇게 하고.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평양역에 평양 베이징행 국제 열차가 있어요. 대박.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오전 10시에 그 평양에서 출발하면 단동에 오후 3시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그 북한 화차를 중국 화차에다가 붙여줘요. 앞머리를 바꾼다는 거죠? 그 앞머리는 바꾸죠. 왜냐하면 그 중국 화차가 열차가 그걸 달고 베이징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베이징에서 이게 유럽으로 비행기 타고 간 거잖아요. 그쵸? 네. 와. 베이징 공항에서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유럽 공항에 딱 도착을 하니까 버이원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저희 일하는 곳에는 항상 버이원이 따라 나오거든요. 버이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와서 저희를 항상 감시를 해요. 그 사람이 따라 나와서 그냥 잘 왔다 수고했다 하고 그냥 바로 버스에 태우고 그냥 데리고 가더라고요. 숙소로. 그래갖고 못 봤던 것 같아요. 아예 못 봤어요. 유럽 공항.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희 씨는 그 유럽의 어떤 식당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 멋있는 남자들 보고.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네. 나가니까 식당이 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북한에서 하는 식당이니까 손님도 잘 안 오고. 그래요? 네. 근데 왜 8명을 왜 데리고 와? $1,000나 주고 간 건데. 그러니까 중국인 사장이 현지인이랑 같이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근데 사장은 다시 식당을 세우겠다 이런 생각은 늘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식당이 설 때까지만 여기서 일을 의류 공장에서?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해라 해가지고 문건을 바꿔서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난데없이 의류, 네, 네,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웬일이에요? 얼마나 실망했을까 순간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는 게 정말 그럼. 힘들더라고요. 막. 미싱 앞에서 일하는 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공장 사진이에요, 저기가? 식당 사진은 아니죠? 네, 공장. 그러게 세상에 식당은 어떻게 저럴 수... 식당이 아니죠? 공장이죠. 공장이죠? 저희가 유럽이에요? 네, 바지나 막 원피스 같은 걸 만들어요. 근데 제품 원피스를 많이 만들어요. 여기서 명품을 만드셨네요. 그래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걸. 그때 명품인 줄 몰랐어요. 그냥 보면서. 아니 근데 그게 진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 브랜드. 야 이거 웬일이냐. 그게 북한 바지랑 어떻게 다르던가요? 만져봤을 때 느낌이 딱 다르지 않았어요? 네, 엄청 가볍고 편안하고 그다음에 바람도 되게 잘 통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북한에 있는 바지는 보통 막 구두 여기까지 덮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 덮고 막 툭 떨어지고 되게 무겁고 바지 하나당 보통 한 1kg 정도 나가는데 그 바지 진짜 가볍고 편안하고 그래갖고 네. 이거 진짜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는 그 브랜드. 저도 나중에 나를 위한 선물로 좀 하나 해줘야지 할 정도로 고가기도 하고 한데 북한 사람들의 손길이 담겨 있는 거네 그러면. 그렇네요. 근로자들이 야. 없으니까. 예. 근데 만들면서 힘들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요리하러 갔다가 또 의류 공장에서 일하셨으니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보통 아침 6시에 기상을 하거든요. 숙소에 6시가 되면 종이 막 울려요. 막 굉장히 막 그 귀를 울리는 그런 종이 울려요. 그럼 깨나서 밥 대충 먹고 그다음에 준비해서 6시 40분 정도에 숙소 앞에 나가면 버스가 와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 태우고 공장으로 가요. 가서 한 7시부터 일을 시작해갖고 저녁 6시 반에 끝나거든요. 근데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거기 현지인들 같은 경우는 시간당 돈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한국처럼 시급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 일한 만큼에 따라서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허. 내가 이만큼 박은 거에 따라서 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도 안 쉬고 엄청 많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전기 재봉이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이거 누르면 전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 붓고 그다음에 홀이 엄청 아프고 막 변비 오고 하루 종일 앉아 있고 하니까 아 이게 전기가 많이 도니까 그럴 수도 있네요. 진짜 많이 붓더라고요. 드르륵 하는 게. 전자파 같은 게 이렇게 오는 것처럼. 아니 정말 그렇게 힘들게 북한하고 일을 했는데 노동의 대가 그 월급은 제대로 받았어요? 한 달에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제가 직접 받았던 중에 제일 많이 받았던 게 150유로였어요. 한 달에. 얼마예요 여기야? 150유로면 한국 돈이면?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아이고야 세상에 어떻게 여기 올라오면 여권 쓰기 원래 1,000달러인데. 네. 그러니까 그 150유로를 받았는데 그냥 그 중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해서 기능工같은 경우는 그런 언니들은 막 일 많이 하면 기껏 많이 받으면 한 220, 30?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좋으니까 1,000달러인데 다른 언니들은 돈을 더 많이 쓰는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쓴 걸 또 뽑아야 되잖아요. 번전을 뽑아야 되니까 그 생활비에서 엄청 아끼고 먹는 거 아끼고 쓰는 거 아끼고 막 그렇게 아끼는 거죠. 아니 북한도 아니고 유럽에서 20만 원 갖고 어떻게 중간에 썼어요? 뛴 거지 누군가가. 그죠? 중국 회사에서. 또 뛰겠지. 그쵸? 중간에 네. 뛴 거지. 아 저희는- 북한에다 또 보내잖아요. 북한 저희는 당국에다 그걸 다 알고 보내. 있거든요. 원래 북한 사람들은 나가면 다 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북한에서 버는 돈보다는 엄청 많으니까 나가긴 나가는 거거든요. 숙소에 도착을 해서 밥 먹고 그다음에 그냥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밖에도 아니고 숙소 딱 바로 밑에서 한 10분 됐나? 서 있었어요. 혼자서 그냥 산책 좀 하고 싶어서 혼자 있고 싶어서. 근데 한 10분 정도 되니까 그 막 사람들이 달려 나오는데 8명, 9명이 나와서 저를 막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에다 막 어느 한 방에 가갖고는 막 뭘 했냐, 서서 뭐 했냐, 뭐 하려고 했냐, 막 계속 따지고. 바람 센 건데.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바람 쐬려고 했다. 근데 단지 그 사람들은 딱 그냥 나쁜 짓, 나 이러이러한 짓을 하려고 했어. 이런 말을 들으려는 것처럼 막 계속 따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막 잘못했다고 빌고 안 그러고 있다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하고 벗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하나가 그게 다 자료가 돼가지고 저한테 문건이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따라 붙더라고요. 그 자료가. 혼자 서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뭐 사상이 뭐 불투명하고 되게 자유주의적인 막 여러 요소가 보이는데 기미가 아니, 보인다. 감옥에 있는 거네, 완전. 저한테 붙으면 제가 이제 앞으로 북한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북한에 들어가면 그게 다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평생. 그래서 제가 혼자 다니다가 이렇게 혼났으니까 그래 그럼 다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4명에서 그때 일요일이었어요. 주말이어가지고 네. 바닷가 쪽에 놀러 나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유럽이 되게 주말이면 엄청 막 축제처럼 되게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그 야경도 그렇고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즐기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다가 되게 생각이 내가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이걸 보겠니? 마음껏 담아갖고 가서 가져가는데 실컷 자랑을 해야지. 막 나 이런 것도 봤다고 막 한참 보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지난 거예요. 그렇지. 그걸 모르고 숙소에 왔는데 통금 시간이 10시였어요. 네. 근데 11시까지 저희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그 4명을 세워놓고 저희가 4명이 같이 나갔는데 4명을 세워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막 한 사람씩 비판을 해가는데 막 저보고 뭐 갈대처럼 살지 말고 참대처럼 살라고 막 계속 갈대랑 참새는 그거이 어떤 무슨 말입니까? 참대. 그거이 무슨 말입니까? 참대. 북한이 참대, 뭐 배곡, 뭐 소나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변치 않는다는 뜻에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갈대는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흔들거리지 말고 꼿꼿하게 살라 막 이런 뜻이겠죠. 참대처럼. 그러니까 막 그래갖고 근데 저는 도한 거예요. 전에 또 혼자서 행동하다가 막 굉장히 욕 먹었으니까 완전 위험 요소에 딱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래갖고 막 굉장히 욕 먹고 외국인하고 눈만 마주쳐도 막 뭐라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생활청원을 계속 하거든요. 거기선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하는데 빨간 책 들고 가면 중국 애들이 자꾸 어디 가냐 물어봐요. 빨간 책 들고 어디 가냐고. 근데 저희는 빨간 책 들고 가요. 여기 초상 이거 배지 달고 가서는 막 생활청원 하는데 비판은 저한테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들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다고. 미치겠다. 생활이 그 모범적이지 못하고. 세상에. 그러다가 한 번은 그 베트남 사람들이 한류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좋아해요. 네. 그래서 막 이민호 씨 것도 켜놓고 그때 한창 그 상속자들이 그 사람들 너무 좋아해갖고 보는 걸 지나가다 봤어요, 제가. 근데 또 그걸 보고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 자의적 않잖아요. 요소가 분명히 불온하네. 있어. 불온해요. 네, 그래서 야, 이 사람 이거 남조선 사람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북조선인데 걔 남조선이야. 우리 같은 민족이야. 막 안 돼요. 그래서 한참 보다가 막 그다음에 좀 빌렸어요. 나 좀 보면 안 되냐. 그래갖고 빌려가지고 핸드폰을 보기 전에 처음에는 그냥 한국 연예인들 좀 보느라고 제가 검색해서 보다가 어쩌다가 김자 누르고 제2자를 누구를 꽃보다 남자에서 나오는 김준 씨 있잖아요. 네, 김준. 네. 그래서 그분 보려고 제2자 들었는데 김정은이 뜬 거예요. 아. 밑에 김정은이 딱 떴더라고요. 완성. 이 김정은이 내가 아는 김정은일까? 우리 그 지도자일까? 하고 눌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막 그 동영상들이 막 김정은 색칠하고 막 이렇게 분장하고 막 흉보고 세계적인 사람, 뭐 모든 외국 사람들이 다 그러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하지 말라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막 비판을 받고 왜 이렇게 사람이 힘들게 사는지 내가 이제 알겠구나. 이 사람이 나의 이런 위대한 지도자라고 배웠던 사람이 세계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자꾸만 가둬놓으려고 하는구나. 네. 그다음에 모든 게 다 풀리더라고요, 의문이. 예. 그래갖고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북한에 가도 제가 지금 20대인데 10년 남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알고는 살기가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몰랐으면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렇죠. 그래서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마음을 먹었다. 이게 이제는 편히 웃고 말씀하시면 사실 감시가 너무 심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도대체 저는 이제 무슨 방법으로 이제 탈출을 하신 건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거를 저 혼자서 계속 생각을 나름대로 굴렸어요. 이걸 어떻게 막 의심을 안 받고 빠져나갈까 막 계속 저 혼자 생각을 굴리다가 일이 좀 되려고 했다고 해야 되나. 운이 좋게도 그때 당시 그 유럽 그쪽 동맹에서 저희 공장에 검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북한 사람들 일한다는데 너네 불법 체류, 검열. 인권적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검열이 들어온다 하니까 보위원이 저희한테 요건을 다 나눠준 거예요. 개별적으로. 어머 어떡해. 너희 갖고 있다가 만약에 누가 와서 물어보면 여권을 이렇게 보여줘라. 나 이렇게 산다고 보여줘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갖고 있었는데 그때 보현이 출장을 갔어요. 또 이혼 일이 잘 되네. 출장을 간 거예요. 한 3일 정도. 근데 그게 또 제 생일이랑 딱 겹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생각을 하고 그 전날부터 제 생일 전날부터 되게 치아가 너무 아프다고 계속 그 허설을 했어요. 옆에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연기. 나 너무 치아가 아프다. 막 그래서 계속 밤새 치아를 이렇게 싸고 이거 감고 여기 손을 대고 막 계속 그렇게 막 신음소리 내면서 여기다 한 2대 때리고. 네, 막 여기도 누르고 막 계속 그럼. 그러고 그다음에 그 막 저보고 그래 생일날에 치아를 뽑으면 안 좋대. 어떤. 그래도 나는 뽑아야겠다. 이거 못 참겠다. 막 한국에 가서 뽑아야 된다고. 아니야, 그놈도 이상해. 좋은 치과 의사가 있다고. 생일날 이 뽑으면 안 된대. 네, 그래도 한번 거기라도 해야겠다.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래 그럼 갔다 와라 해갖고 네. 통역하고 같이 붙여준 거예요. 통역이 저희가 병원에 데려다니고 그렇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화장실 좀 간다 해가지고 그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바로 병원 밖으로 나와서 제가 그때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 벌었던 돈을 그거 갖고 그냥 택시를 탔어요. 네. 택시를 타고 바로 그냥 대사관으로 가서 네, 들어가서 그냥 한국 대사. 여권을 보여주고 네, 한국 대사관은 가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사관 들어갔어요. 네. 막 중국에서 보면 막 경비들이 맞고 그러는데 거긴 그런 건 없어요? 아, 거기는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만약 중국에서였다면 제가 잡혔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자마자 잡혔겠죠. 네. 근데 유럽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네. 항상 나갈 때마다 교육을 받은 게 그거거든요. 왜 그 북한에서도 막 이것저것 말이 그 교양을 하면서 말이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너희는 나가면 이렇게 사진 자료도 다 있어요. 이 사람 북한 사람인데 이 주변에 지금 감시를 하고 있다. 너희도 나가면 이렇게 감시를 당할 것이다. 외국인들한테.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다려도 그 누구도 저한테 관심을 안 줘요.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저를 막 살피면 살폈지 그냥 외국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 하나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그냥 대사관 들어갔어. 누구도 없더라고요.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각이 했던 게 유럽에서는 노스코리아가 이게 북한이 보호 대상으로 들어간대요. 국제 인권 그 보호 대상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냥 누구한테 잡혀간다 할 때 경찰 잡고 헬프미 나 노스코리언이다 하면은 그냥 바로 보호해 준대요.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다음에 한국 친구를 만나 여권을 보여주고 나 이렇게 북한에서 일하던 북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왔다 하니까 그분이 뭐 이것저것 좀 알아보시더니 바로 제가 그냥 거기서 자발적으로 왔다고 네. 저는 다 쓰고 네. 다 쓰고 그다음에 좀 밥 먹고 기다렸다가 예. 저녁에 비행기 타고 바로 아니 민희 씨. 일이 풀리려니까 그렇게 뭔가 조사도 좀 하고.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국정원 직원도 만나고 좀. 비행기표는 누가 사줬어요? 낼래니까 이게. 비행기표는? 대사관에서 사줘요? 잠깐만. 대사관 들어간 게 몇 시예요? 10시 아침 10시에 오전 10시에 들어가서 오전 10시에 들어갔어요. 뭐 쓰고 밥 먹고 몇 시 비행기 탔어요? 저녁 7시 비행기를 탔어요. 이야, 대박. 자, 한국 직원의 첫 반응은 어땠어요? 잘 왔다고. 처음에는 되게 당황해. 그러니까 그치. 네, 근데 거기에는 국정원분이 없으신 것도 거기에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정말 드무니까 진짜 국정원분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빨리 보내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북한 여권을 가지고 갔잖아요. 네. 그럼 한국 가려면 대한민국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거기서 여권 준 걸로 그냥 여권을 만들어줬어요, 임시여권. 네. 그래서 그걸로 공항을 혼자 가진 않았죠. 아니에요. 그분들이 되게 친절하시게도 다 해갖고 마지막에 그 공항 라운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대기하다가 왔거든요. 그 안에까지. 네, 라운지. 이게 그러니까 외교관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분들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근데 미니 씨가 초고속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없게 되면 그거 정말 북한 사람인지 뭔지 그 국정원에서 또 와가지고 맞네. 또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건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건이 딱 그렇지. 있어요. 왜냐면 조선족 동포인지 네. 어디인지 뭐 모르니까. 하윤 씨 놀랬어 지금. 좀 뭔가 억울해하는 표정이에요. 지금 뭔가 10시에 노크하고 7시 비행기 탔으면 공항에 4시 반에 갔거든요. 대박이 라운지에 있다가. 점심 먹고. 진짜 초고속으로 와서 사실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제 주변에 저 러시아에서 일하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도 한 그 난민 수용소에서 한 6개월을 기다렸더라고요. 그럼. 해외 노동자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근데 너무 빨리 너무 와가지고. 빨리 왔다. 내가 부산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인천공항 내렸어요. 네. 기분 좋았겠는데. 내렸는데
되게 그런 게 아주 뭐라고 그러지? 어머니 나이 정도 되시는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어디 여행 갔다가 막 오시더라고요. 어머님들. 그렇죠. 해외여행 다녀오시고 어머님들. 그거 막 보였어요. 그래서 아 역시 한국은 한국이구나. 내가 여기 있었더라면 만약에 나도 엄마랑 저렇게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떡해. 거기서 딱 엄마 생각이 나는데 차 타고 가는 내내 엄마 생각이 그다음부터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또 오히려 집 생각이 오히려 안 나는 게 그래. 다 외국 사람들이고 저렇게 생긴 것도 다 틀리고 하니까 근데 여기 오니까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생각이. 국남 예수님들의 윤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참 제목 잘 지었어요. 봄이 온다. 저렇게 휴대폰으로 녹화해도 되나 봐요. 많이 변했어요, 분위기가. 내내 누르고 있었는데 야 이거 한번 터지면 이게 잘 안 멈추더라고요. 아이고. 오, 환호도 열성적으로 해주시네요. 한국을 대표하는 가창력 여왕들이 평양에 떴습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열창했지만 객석 반응은 냉담 그 자체. 이번엔 과즙이 팡팡 터지는 한국 대표 걸그룹 레드벨벳이 나섰는데요. 레드벨벳의 현란한 춤사위에도 객석은 그저 무덤덤. 반응 없는 그대들이요, 제발 반응 좀 해주시라요. 레드벨벳의 뭐 빨간 맛이나 우리 백지영 씨의 그 총 맞은 것처럼 부를 때는 관객들이 약간 경직돼. 다 얼어가지고. 사실 이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백지영 씨 청 맞은 것처럼 그 노래인데 무덤덤 표정으로 그 북한 주민들 봤잖아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저 평양 시민이라면 와, 한국에서도 청사 하나 보구나. 그럴 수 있겠다. 하나 아쉬운 건 레드벨벳이 그 무대 의상이 좀 아쉬워요. 약간 통제받은 듯한 정장을 입고 나가니까 그 그래도 짧아. 그래도 짧던데? 저는 그 노동신문에서 레드벨벳을 그게 영어잖아요. 레드가 벨벳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붉은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붉은 비료더천. 붉은 비료더. 빨간 비료더. 그냥 융단 아니야? 레드벨벳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름이니까. 빨간 융단, 빨간 융단, 붉은 융단. 붉은 융단. 평양 관객들의 취향 저격 남조선 노래 3위. 환경도에서 명태가 많이 함경도 잡히지 출신 않습니까? 부모 밑에서 자란 명태 강산애가 이야기 선택한 드리겠습니다. 노래 명태. 그대 너무 부드러워 그대 너무 맛있어 고맙습니다. 중독성 있는 함경도 사투리 노랫말로 평양 관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강산애. 아바이 밥 잡수소
연거리 왔니? 명태. 북조선 사람들 노래 취향물은 명태가 우뜸입니다. 평양 사람들은 저 함경도 사투리를 쏠라라 그러거든요. 쏠라 한다고. 네. 쫀에서 왔다고. 쫀놈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게 노래. 평양 사람들은 다 자기네 평양말이 우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한 사람이 그것도 쫀놈들이 하는 명태 먹었어 잡섰어. 되게 거기서 웃음이 빵 터졌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왜냐면 들렸어요 그 말이. 예,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 가게 되면요. 평양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말 좀 해봐라 막 그런다는 거예요. 어째 그러니? 니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어머나 재밌다. 야 말 좀 또 해봐라 막 이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아마 웃겨 재밌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 명태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예. 아바이 밥 잡수수. 아바이 밥 잡수수. 연거리 왔니? 강산은 오지 안 왔니? FM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태를 어떻게 들었는지 정식 용어. 자, 현주 씨. 아바이 밥 다 썼어? 연골이 어디 갔니? 강산이는 아이 왔니? 아, 요 맛이구나. 아, 요 맛이네요. 다음 2위. 어머나, 등장부터 쏟아지는 박수갈채. 그 주인공은 바로 김종일이 사랑한 가수 최진희.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는 김종일의 생존 애창곡으로 북한에서 개사까지 해서 내보낼 정도로 유명한 노래인데요.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되게 복잡한 멜로디는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래인지 아니면 뭐 시조인지 그냥 멍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충격이네, 충격.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미로요 같은 노래는 되게 트로트인데 되게 서정적으로 흘러가잖아요. 북한 노래들 멜로디하고 되게 흡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저 백지영 씨의 그 총 맞은 것처럼 하고 사랑의 미로 같은 거는 제가 2010년도에 북한에 있을 때부터 저희 그 주변에 다 알았어요. 그렇지.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는 저게 거죠. 다 알다 보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도 10중 8구는 다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아는 노래인데 이걸 표현을 잘못하게 되면 좀 찍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다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1위가 뭔가 궁금하네 네, 또. 1위 궁금하시죠? 예, 1위 지금 공개합니다. 평양 관객들의 취향 저격 남조선 노래 대망의 1위. 바로 남조선 로큰롤 베이비 YB 되겠습니다.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아니, 이 관객들이 정말 아까 시큰둥하게 앉아있던 그 사람들 맞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이날 YB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는데요. 큰 폭발, 입 한 번 뻥긋하지 않던 관객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 곳인데요. 평양 한복판에서 남조선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저 관객들의 모습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 이만갑의 고운 여성 유현주였습니다. 야, 저 화면 보니까 진짜 YB가 북한에서도 인기가 많네요. 근데 저 중간에 이렇게 노래 유도하는데 몇 사람은 하는데 서로 눈치 보는 게 혹시 하면 혼날까 봐. 왜냐하면 이 노래를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봤을 때 파격적인 행보를 김정은이가 이 관객들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무서웠을까? 막 같이 소리 지르고 호응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보면은 따라하는 사람들의 입을 자세히 보면은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저희 또래 30대 이 친구들이 하거든요. 그만큼 윤도현 밴드를 잘 알고 있다는 근데 거예요. 진짜 공연을 저희 영상으로만 봐도 저희도 신나잖아요. 근데 저렇게 한번 들었다 놨다 하면 실은 북한 주민들도 이제 YB 밴드의 매력에 흠뻑 빠질 것 같은데. 아, 확실히 이거 사랑했나봐 이것처럼 저것도 아마 유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이 제 친구들이 저 나는 나비 노래를 몰래 숨어서 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이 이렇게 공공장소에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저게 일반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볼 수 없잖아요. 저 공연을. 네. 그런데 저 안에서 무슨 노래가 했는지는 소문이 나나요? 소문은 나겠다. 그렇죠. 입소문은 아무래도 거기 아무래도. 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입소문을 내죠. 아, 남한에서 윤도현 밴드가 올라왔는데 나비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좋더라. 그러면 또 그걸 찾아 들을 수 그렇죠.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중국을 통해서 남한 노래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게 엄청 저게 아무리 통제가 심해도 저거 다 나갈 건 다 나가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가 꽉 닫힌 나라고 그리고 뭐 모르는 나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북한도 세대 차이가 있고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네. 예. 여기서 또 한국 노래 말고 네네. 또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노래가 있어요. 뭔가요? 바로 서현 씨가 부른 북한 노래죠. 푸른 버드나무. 이 노래가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국보급이라고 얘기한 김광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분이 부른 노래고 노래가 한창 나올 때 90년대 때 북한 국민의 사랑을 진짜 엄청 많이 받았는데 노래 가사 한 말이 어떠냐면 이제 나무들이 대부분 서면 다른 버드나무하고 틀리게 다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버드나무는 항상 수그리고 자기 땅에 고마워서 뿌리 내린 이 땅에 고마워서 늘 절을 하는 네 그리고 그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 겸손함 이런 노래 가사 말이 이제 찬양가하고 틀리게 네. 북한 사람의 마음에 와닿아서 너무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감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여기 와서야 그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겠는데 야 정말 이렇게 오고 가고 하니까 정말 좋구나. 첫째로 정말 조국이 통일돼서 저도 다시 갈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고 예, 이렇게 조선 속담에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서로가 오고 가면 앞으로 통일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북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오셨으니까. 예. 최근에도 경제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김일성 시대에는 조금 그래도 됐는데 그래서 이 일반 주민들 속에서 특히 늙은이 속에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전에 후다버디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어째 지금은 제 친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도 사는 게 이렇게 힘이 든가? 늙은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일본 시대보다도 지금이 왜 이렇게 못한가? 예? 배급도 주지 않지, 로임도 주지 않지, 이러니까 살기 힘들다는 소리란 말입니다. 예, 지금도 꽃제비가 있습니다. 나도 하루 지나가는데 눈 위에서 꽃제비가 앉아서 아저씨 나를 돈을 100원만 주세요 하며 손을 내밀고 그 얼음판에 내 다리를 얽혀서 쓰지 못해 그럽니다. 그걸 보는 거 저도 눈물이 나서 지나가지 못해 내 주머니를 터니까 1,000원이 있었어요. 그래 그 1,000원을 주니까 감사하다. 근데 그 1,000원이 그 꽃제비인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예? 1,000원 가지고 빵 한 개나 사 먹을 수 있는데 예? 지금 경제가 이런 상황이고 아직도 그런 꽃제비들이 어떻게 산다고 생각합니까? 죽지. 김일성 시대에 솔직히 말해서
북한 인민들 놓고 이 밥에 고깃국에 기아집을 쓰는 게 최고 숙망이라 했는데 이제는 이 밥에 고깃국에 기아집은 고사하고 배급도 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 지금은. 그래서 일찍이 레닌은 솔직히 말해서 쌀은 사회주의고 전기는 공산주의다 했는데 지금 북한은 쌀도 없고 전기도 없고 이러니까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이 남한에 느낀 게 이 남한에는 쌀도 흔하고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되겠구나. 다음은 전기는 24시간 꽃방 오니까 아 이게 공산주의도 됐구나. 그러면 장마당 저희가 뉴스 보면 장마당은 잘 돌아간다는데요? 이 김정일 시대에 와서 먹을 게 없고 먹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러니까 장마당은 활성화됐단 말이다. 근데 파는 사람은 많고 싸는 사람은 조금 하니까 하루에 내 보건데 내 아는 아줌마인데 비누로 2장 넣고 파는데 2장도 못 팔고 뚝뚝 떨고 서서 아이고. 제가 가서 야 내 너를 아니까 오늘 이 비누 2장 내서 아줌마 그리고 오전 어두워졌는데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아직도 네. 이 경제 상황이 풀리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게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나도 해교원을 졸업하면서도 로임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지금 내가 북한에서는 남자는 만 60, 여자는 만 55세. 그것도 노동연하 여자는 15년, 남자는 20년 돼야 연한 보조금이란 거 700원을 주거든요. 근데 내가 올 당시도 쌀 한 킬로 4,800원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에 나로 주는 보조금이 내 700원을 가지고 내 사탕 한 7알도 못 사서 그거 내 한 달 동안은 새처럼 쪼아 먹어도 아이 된단 말입니다. 새처럼 쪼아 먹어도 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이들은 부모를 모시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나가서 죽든지 뭐 먹이지 않든지 그래서 약을 먹고 자살하는 거, 투신 자살하는 늙은이들 이런 상황이 많고 노인 계층은 더 힘들겠네요. 예, 노인들은 더 힘들단 그렇죠. 말입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복지가 보매, 없으니까. 며느리 눈치를 보매 방 안에다 갖다 놓고 먹이지도 않고 예? 그리고 자기네 돼지고기 국이라도 먹으면 냄새 들어간다고 솜을 쪽쪽 막아놓고 거기서 부모들은 우들우들 떨며 이렇게 죽는 것도 있고 또 아들, 딸도 엄마 죽어도 먼 데가 죽어라. 자식 옆에 죽으면 우리가 부담이다. 그래서 우리 먼 데가 죽느라고 강가에 수원지에 빠져 죽은 건 그 내 눈으로 봤거든요. 예? 82살짜리 할머니가.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 요즘 머리에 다 악만 찬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북한의 현대판 고려장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저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제 주변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은 아니 핵 만들 돈으로 주민들, 인민들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먹거리라도 좀 챙겨주면은 좀 그런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는 조그마할 때부터 그런 교육 받았거든요. 총대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야 감히 미국이 우리를 넘겼다 보지 못한다. 허리띠를 우리가 좀 졸라매더라도 핵을 만들고 성군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못 살고 못 먹을까. 어느 누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겁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지만 그걸 표현하지도 못하고 이 남한에는 정말 4.19요, 뭐 5.18이요, 촛불 행진이요 해서 국회에서 떠들고 하지만 북한에는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한단 말인데 예.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질 수도 없습니다. 인민들이. 자, 그러니까 우선 자유가 없죠. 언론 출판 결사 자유 있다고 헌법에는 밝혀져 있지만 그런 자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은 통일을 원하고 이러지만 이 위에 있는 김정은 바로 어전 김정은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꼴이 되기보다 지대가리 되는 게 낫다. 이런 속담이 있단 말인데.
아, 뱃머리 용꼬리가 아니라. 예, 어. 그러니까 내가 나무인데 굽실거리면 속골이 되기보다도 지대가리 되게 해가지고 조그만 나라라도 내가 통치라면 너네를 지혜야지. 내 왜 굽졸겠냐. 와. 핵을 만들자. 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